이따위 개밥 같은 걸 돈 내고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와장창. 식판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승무원의 하얀 유니폼 위로 붉은 국물이 튀었습니다. 뭐 구경 났어? 뭘 쳐다봐? 다들 눈 안 깔아? 다른 승객들에게도 위협을 가하던 남자는 벌벌 떠는 승무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너 같은 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그 손은 승무원의 뺨에 닿지 못했습니다. 허공에서 누군가의 손에 쇠고랑처럼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나? 너 뭐야?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팔을 잡은 그 여자가 방금 전역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대테러 팀장이라는 사실을요. 하늘 위 도망칠 곳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오만방자한 갑질남을 향한 통쾌한 참교육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름 위로 떠오른 석양이 기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K631편 비즈니스석 이서연은 피로에 지친 눈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군복을 벗은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야, 이봐. 눈이 삐었어? 이게 지금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앞좌석에서 터진 고함 소리에 서연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팔뚝에 용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성이 기내식 식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진상이었습니다. 신입 승무원 김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혹시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김민지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이따위 개밥 같은 걸 돈 내고 탄 손님한테 내밀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진상이 식판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밥알과 반찬이 통로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힉,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른 새 것으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민지가 화들짝 놀라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흩어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한심해. 오진상이 김민지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쯧쯧.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승무원 명찰을 달고 있냐?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처먹겠지? 면목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지가 울먹이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바닥을 치웠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사람 깡패인가 봐. 무식하게 비즈니스석엔 어떻게 탔대? 눈 깔아. 마주치면 해코지하겠어. 아유 무서워라. 하지만 오진상의 험상궂은 얼굴과 팔의 문신을 본 승객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무장이 허리가 꺾일 듯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승무원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교육? 이런 바보들은 교육으로 안 돼. 오진상이 일어서며 사무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 구실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지. 오진상이 사무장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사무장이 몸을 움츠렸고 여승객 몇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진상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춰섰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진상의 손목을 낚아챈 채 무표정하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너 뭐하는 년이야? 이거 안 나? 오진상이 눈을 부라리며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왼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오진상을 향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의 폭행 현행범. 아주 그림 좋네요. 그대로 계세요. 기록 남깁니다. 뭐? 기록? 이 아줌마가 돌았나? 당장 그거 안 치워? 오진상이 잡힌 팔을 빼려 했지만 서연의 악력은 쇠고리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장 나. 오진상이 반대편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오진상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려 했습니다. 으악! 오진상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좁은 기내 통로에서 두 사람이 엉겨붙었습니다. 형님! 뒤쪽에 앉아있던 오진상의 부하 두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년이 미쳤나? 야! 저 여자 당장 죽여버려. 어디서 감히 우리 형님 몸에 손을 대.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기내는 완전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서연의 왼손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휴대폰이 서연의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자석 및 금속 프레임에 부딪혀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푸아하, 꼴 좋다. 오진상이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이구, 저걸 어째? 이제 증거가 싹 사라져서 군발이 아줌마 교육 좀 확실하게 시켜줘라. 오진상이 턱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형님. 걱정 마십시오. 2년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두 부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서연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좁은 기내 통로에서 3대1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목에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 다치기 전에 물러서세요. 경고.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경고야?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발로 옆에 있던 승무원 카트를 힘껏 찼습니다. 쾅! 카트가 부하의 정강이를 강타했습니다. 아, 내 다리. 부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쓰러지는 부하의 팔을 지렛대로 삼아 몸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무릎이 오진상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어! 오진상이 자석 깊숙이 처박히며 신음했습니다. 형님, 이 독한 년이. 남은 부하가 황급히 기내식 나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이 기내 조명에 번뜩였습니다. 죽어라.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부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연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어 올리자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뚝! 아! 내 팔 부러진다. 부하가 나이프를 떨어뜨리며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어깨가 완전히 탈구되었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진상과 두 부하 모두 바닥과 좌석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무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무장님, 혹시 보안용 케이블 타이 있습니까? 사무장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 네. 있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장이 급히 달려가더니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다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오진상의 손목을 뒤로 돌려 묶었습니다. 이거 안 나? 이 미친년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오진상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하들도 차례로 포박당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김민지가 덜덜 떨면서도 구급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손등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친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지가 소독약을 묻힌 거즈로 서연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다치시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경찰에 바로 인계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서연이 김민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바닥에 박살난 휴대폰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박당한 오진상이 서연을 노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야, 너 딱 기다려. 내려서 보자고. 오진상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감방에 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서연이 무표정하게 오진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연결되자 공항 경찰대원들이 기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기내에 난동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다들 비키세요.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포박된 오진상 일당을 확인했습니다. 당신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당장 끌고 가. 경찰관들이 오진상과 부하들의 케이블 타이를 풀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안 나? 야, 누가 신고했어?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전현한테 맞았단 말이야. 오진상이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공항 경찰대 사무실에서 서연과 김민지가 나란히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 빈칸 없이 꼼꼼하게 적으세요. 당시 상황 하나도 빼먹지 말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차분히 펜을 들어 사건 경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는 아직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작성 다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서연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법무법인 김 변호사입니다. 선두의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오진상 씨 변호하러 왔습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경찰팀장이 변호사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몇 분 후 팀장이 부하 경찰관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김순경. 오진상 씨 수갑 당장 풀어드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하 경찰관이 당황했습니다. 지병이 있으시다잖아.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조사고 뭐고 사람부터 살려야지. 병원으로 모셔. 팀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 폭행 현행범입니다. 승무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렸다고요. 거참 말귀 못 알아듣네. 쌍방 폭행 소지가 다분하다니까. 오진상 씨도 그쪽한테 맞아서 온몸이 쑤신다고 난리잖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진상 씨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증거 있습니다. 기내에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 있다고요. 서연이 항의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휴대폰 박살 났던데? 데이터 복구도 안 된다면서 무슨 증거 타령이야? 팀장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억울하면 증거를 가져오든가.
수갑이 풀린 오진상이 서연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쯧쯧. 군대에서 배운 게 고작 사람 패는 기술이냐? 아주 무식해가지고. 오진상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오진상이 변호사들과 함께 유유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김민지가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서연 님이 곤란해지셨잖아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김민지 씨 잘못 아닙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협박하거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김민지가 메모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서연이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님,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밤거리를 달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침대와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곳곳에 새겨진 흉터들이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등에 남은 화상 흉터가 유독 선명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어 어깨의 흉터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살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류탄이 터지던 그 뜨거운 순간이 말입니다. 10년 전 경기도 성남의 707 특수임무단 본부였습니다. 자, 주목. 오늘부터 3팀을 이끌어갈 새로운 팀장을 소개한다. 대대장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서연 대위다. 우리 부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팀장이니 다들 각별히 신경 쓰고 협조하도록. 박수 소리가 어색하게 짝 울렸습니다. 부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여자가 팀장이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딱 봐도 홍보용 낙하산이네. 얼굴마담 하러 왔구만. 저래가지고 실전에서 총이나 제대로 쏘겠어? 뒷줄에 서 있던 박준우 중사가 팔짱을 끼며 혀를 찼습니다. 아유, 답답해라. 속 터지네, 정말. 박준우가 옆에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서연 대위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곧게 편 어깨와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3팀장 이서연 대위입니다. 서연이 간결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첫 전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부대원들이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격식 차리지 말고 편히들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박준우 중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팀장님, 훈련 계획에 대해 건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요. 듣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팀장님 체력을 생각해서 훈련 강도를 좀 살살 조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준우가 입꼬리를 올리며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쓰러지시면 곤란하잖아요. 저희도 눈치 보이고 팀원들도 무리 안 가게 살살하시죠?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박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박준우 중사.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내 기준 못 따라오면 자니가 방출이야. 알겠어?
서연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일과 완전군장 산악구보다. 서연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거리는 20km. 나도 똑같이 뛴다. 나고자는 각오해. 오후 2시 부대 뒤편 산기슭에 부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서연이 맨 앞에 섰습니다. 전원 출발. 호각 소리와 함께 구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부대원들이 코웃음을 치며 서연을 앞질러 갔습니다. 하지만 5km를 넘어서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기계처럼 일정한 페이스로 선두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죽네. 말도 안 돼. 팀장님 왜 이렇게 빨라요? 박준우도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따라붙으려 애썼습니다. 젠장, 질 수 없지. 20km 완주선에 서연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숨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사격 훈련장에서 서연이 KE 소총을 들었습니다. 100m, 200m, 300m 표적을 순서대로 조준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릴 때마다 표적지가 꿰뚫렸습니다.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습니다. 100-800 중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저게 사람 실력이야? 진짜 괴물이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박준우가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박준우가 쭈뼛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사격이랑 체력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준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종이 표적 맞히는 거랑 사람 쏘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서연이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명심하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상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상, 비상. 전 팀장 즉시 브리핑룸 집결. 반복한다. 즉시 집결. 방송이 긴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대대장이 지도를 지휘봉으로 가리켰습니다. 큰일 났다. 동남아 해역에서 우리 상선이 해적놈들에게 피랍됐어.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을 실시한다. 최정예인 3팀이 투입된다. 서연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출동 시각은 언제입니까? 2시간 후다. 짐 싸라. 대대장이 박준우를 쓱 바라봤습니다. 박 중사, 자니가 현장 경험이 제일 많잖아. 이번 작전은 자니가 현장 지휘를 맡는 게 어떨까 싶은데? 박준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이 지휘하셔야 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수송기 안에서 부대원들이 비장하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막내 대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서연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좀 봐요. 서연이 막내 대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분들이에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막내 대원이 안심한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엘리트가 아니었어. 부하들을 진짜 가슴으로 아끼는 사람이구나. 수송기가 어둠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첫 실전을 앞둔 서연의 눈빛이 바위처럼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폭우가 바다를 때리는 밤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었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고속단정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피랍 상선에 접근했습니다. 전방 500m의 목표물 확인. 코앞입니다. 조타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야시경으로 상선을 확인했습니다. 선미 사다리 쪽으로 붙는다. 정신 바짝 차려. 서연이 부대원들에게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단정이 상선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먼저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조용히 발을 딛자 빗물이 철갑을 적셨습니다. 어조는 나 따라와. 우린 조타실로 바로 뛴다. 서연이 빗소리에 묻히게 속삭였습니다. 비조. 박중사 말 잘 듣고 기관실 확보해. 알겠지? 박준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3명의 대원을 이끌었습니다. 박중사. 딴 생각 말고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마. 서연이 박준우를 바라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팀장님이나 다치지 마십시오. 갑니다. 두 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어조와 함께 조타실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 오직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기관실 쪽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탕탕. 비조. 박준우. 대답해. 무슨 일이야? 서연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박중사입니다. 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정입니다. 박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병이 총에 맞았습니다. 피가 안 멈춥니다. 기관실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 들어라, 군인 놈들아.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기어오네. 해적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1분마다 인질놈들 목을 하나씩 따주마.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 멈춰. 당장 대기해. 지금 들어가면 인질 다친다. 일단 물러나라고. 서연이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대기 명령을 어기면 군법 회부감이었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저 사람들 다 송장됩니다. 제정신입니까? 서연이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조 대원이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조타실은 됐다. 기관실로 튼다. 애들 구해야 돼. 서연이 조타실 대신 갑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이 상선 외벽에 난간을 붙잡고 기관실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상선에서 난간을 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기관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고 난간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악력으로 버텨냈습니다. 기관실 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적 3명이 보였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서연이 창문을 발로 차박살냈습니다. 유리 파편이 흩어지며 해적들이 돌아봤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서연이 창문을 통해 뛰어들어가며 권총을 뽑았습니다. 탕! 탕! 해적 2명이 쓰러졌습니다. 비조의 길이 뚫렸습니다. 팀장님, 오셨군요. 박준우가 부상당한 대원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해적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류탄이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 저승길 동문화해라. 해적이 안전핀을 뽑으며 인질들 쪽으로 수류탄을 던지려 했습니다. 서연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해적을 덮치는 순간 수류탄이 2사람 사이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팀장님,
피하십시오. 박준우가 절규했습니다. 쿵! 수류탄이 해적의 몸 아래에서 폭발했습니다. 기관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발의 충격이 서연을 뒤로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몸이 허공에 붕 떠오르더니 벽에 쾅 하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커!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와 등에서 뜨끈하고 축축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박준우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팀장님, 눈 좀 떠보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연의 눈이 흐릿하게 떨렸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애들은 인원 체크해. 서연이 피 끓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발 나고자 없게 해. 인질들 구조 완료. 전원 무사합니다. 대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모든 인질을 갑판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작전 성공이라고요. 박준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어깨에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팀장님,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두두두두두. 헬기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구조 헬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구조 헬기 도착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대원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갑판을 바라봤습니다. 인질들이 하나둘씩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이어서 부대원들도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얼른요.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박준우가 서연을 부축하며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대원이 헬기에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다 끝났나? 서연이 안도하듯 중얼거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3주 후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에서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자네 정신이 좀 드나? 대대장이 병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몇 명의 영관급 장교들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함께였습니다. 대대장님, 작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공이었어. 아주 완벽했네. 대대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질 전원 구조에 해적놈들 소탕까지 완료. 이게 다 이서연 대위, 자네 덕분이야. 자니가 해냈어. 대대장이 훈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훈장이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자, 밖에. 화랑 무공 훈장이야. 자네의 그 용기에 국가가 답하는 걸세.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의 무게만큼이나 어깨와 등의 화상 부위가 불에 데인 듯 욱신거렸습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박준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깁스로 칭칭 감겨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박준우가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각 잡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팀장님은 정말 제군 생활 최고의 지휘관이십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중사, 다리는 괜찮은 거야? 아유, 이깟 다리가 대수입니까? 팀장님 덕분에 목숨 부지했는데요. 박준우가 씩 웃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의무실장이 차트를 들고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이서연 대위, 진지하게 전역을 권합니다. 의무실장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화상 치료도 치료지만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군 생활 못해요. 민간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서연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득 죽어가던 해적의 마지막 눈빛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그 끔찍한 눈빛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군에 갚을 빚이 남았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더 복무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타들어가는 고통을 숨긴 채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싸우며 이 악물고 중년까지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고 일주일 전 정든 군복을 벗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욕실에서 회상을 마친 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윙윙윙, 윙윙윙. 서연이 타월로 젖은 몸을 감싸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민지 승무원. 다음 날 아침 홍대 입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김민지가 퉁퉁 부은 눈으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이서연님. 김민지가 힘겹게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잠을 한숨도 못 잤나 봐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민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민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계속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저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김민지가 해고 통지서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쳐보며 눈썹을 확 찌푸렸습니다. 해고라니요? 사유가 승객 응대 미숙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동료 폭행을 방조했대요. 말리지는 못할 망정 구경만 했다고. 김민지가 목이 메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진상 그 사람이 피해자고 저희를 가해자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서연의 턱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더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김민지가 또 다른 서류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민사소송 통지서예요. 오진상 씨가 전치 사주 진단서를 내고 저희를 고소했어요. 제가 공범이라나요? 서연이 소송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2억 원? 2억 원이요. 2억 원. 저 같은 월급쟁이가 평생 모아도 못 만질 돈인데 변호사 구할 돈도 없는데 전유죄 어떡하죠? 김민지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개입이 김민지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울지 마요. 민지 씨 잘못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제 목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합니다. 믿으세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사무소였습니다. 최정우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이, 이게 누구야? 어서 와라, 서연아. 최정우가 반갑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우야. 얼굴 좋아 보이네. 서연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전역했다면서?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친구야. 최정우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축하받으러 온 건 아니고 급하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 서연이 사건 자료를 테이블 위에 건넸습니다. 최정우가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야, 너 상대가 누군지 알고 덤비는 거냐? 상대 변호인단이 태산 로펌이야. 대한민국 1등이라고. 최정우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 요즘 뒷말이 무성해. 세관 통과가 프리패스라는 둥,
뒤에 엄청난 거물이 있다는 둥 소문이 파다해. 그게 무슨 뜻이야?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뒷배가 아주 든든하다는 얘기지.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대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최정우가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걱정 마. 수임료 대신 내가 내 사무실 보안 컨설팅 평생 무료로 해줄게. 내 실력 알잖아. 서연이 최정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너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아니었어? 정의 구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최정우가 잠시 고민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너는 진짜 내 약점을 너무 잘 안다니까. 알았어. 해보자. 저런 나쁜 놈들 그냥 두면 내가 잠이 안 오지. 일주일 후 최정우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야. 기내 CCTV 원본을 요청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어. 최정우가 책상을 내리치며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니 핑계를 대면서 편집된 영상만 제출하겠다고 뻣뻣하게 나오네. 김민지가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항공사에서 제출한 영상이에요. 영상에는 서연이 오진상을 제압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진상이 밥상을 엎고 김민지를 괴롭히는 앞부분은 가위질한 듯 완전히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악마의 편집이야. 조작이라고. 서연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댓글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김민지가 울먹이며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승무원을 폭행한 미친 여자가 누구야? 요즘 여자들 너무 과격하네. 군대 다녀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군인 출신이면 더 조심해야지. 사람을 저렇게 패? 악성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우리 반대로 돌아갔어. 아주 마녀사냥을 하고 있네. 최정우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승산이 없어. 판사가 이 영상만 보면 우리가 백전백패야. 최정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 스모킹건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우린 끝이야. 서연이 창밖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3일간의 잠복 끝에 서연은 오진상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그는 강남의 클럽 로열에서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법대로? 웃기지 마라 그래.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저놈들 빠져나가는 거 봐. 서연이 최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겠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목요일 밤 9시 클럽 로열 뒷문에서 식자재 납품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작업복을 입고 야채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납품 왔습니다. 서연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왔어? 주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쁘니까 빨리 움직여요.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은 주방을 거쳐 클럽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귀를 때렸습니다. 천장의 환기구를 확인한 서연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환기 덕트를 기어가며 VIP룸 위쪽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진상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항공사 상무였습니다. 서연이 초소형 도청 장치를 환기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 일 처리는 잘 됐나? 이번 주 물량은 어떻게 되나? 상무가 위스키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정확히 30kg입니다. 오진상이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내식 카트 밑바닥에 아주 감쪽같이 숨겨서 보낼 예정이고요. 누가 감히 밥차 밑을 뒤져보겠습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기내식 카트를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해. 지난번 기내 소동 때문에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졌어. 꼬리 잡히면 끝장이야. 상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상무님도 참.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란을 피운 거 아닙니까? 오진상이 낄낄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친 개처럼 날뛰니까 세관놈들이 정신 팔려서 기내식 카트 대신 승객들 수화물만 뒤지더군요. 다 제 연기 덕분입니다.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내 난동이 계획된 쇼였던 것입니다. 쯧쯧. 그건 그렇고 그 여자 군인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뻔했잖아. 아주 성가시게 됐어. 상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 군발이년요? 걱정 마세요. 이번 재판에서 아주 싹을 잘라버릴 겁니다.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니까요. 오진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무의 태블릿 PC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상무가 자리를 떴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저도 나간 김에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오진상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바닥에 착지해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항공편명 K631, 물품 캔디, 중량 30kg, 담당 오진상, 승인 상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서연이 태블릿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거기서 뭐해?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저거 잡아라. 도둑년이다. 첫 번째 경비원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연이 몸을 낮춰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경비원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겁도 없이 죽어라. 칼날이 서연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으악! 서연이 경비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으로 경비원의 명치를 가격하자 그가 쓰러졌습니다. 도둑이야. 잡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비상구 표시를 보고 뛰었습니다. 태블릿 PC를 꽉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최정우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야, 여기. 최정우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차에 올라타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자, 받아. 증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야, 너 피나잖아. 다친 거 아니야? 최정우가 서연의 옆구리 상처를 보며 놀랐습니다. 괜찮아. 긁힌 거야. 병원 갈 시간 없어. 병원보다 먼저 경찰서로 가자. 서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항공사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항공사 측 변호인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민지를 보십시오. 서비스 마인드? 눈곱만치도 없습니다.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직원입니다.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님한테 틱틱거리는 건 기본이고 동료가 폭행당하는데 말리기는커녕 멀뚱히 구경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김민지가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직원을 해고하는 건 회사로서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정우가 차분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최정우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아주 결정적인 증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최정우가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 앞쪽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항공사 상무의 개인 태블릿에서 발견된 비밀거래 장부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항공편명 K631, 물품 캔디, 중량 30kg, 담당 오진상, 승인 상무라는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탕 30kg? 저게 뭐 대수라고? 조용히 좀 해봐. 뭔가 있는 것 같아. 저기 적힌 캔디, 단순히 먹는 사탕인 줄 아십니까? 저건 마약의 은어입니다. 최정우가 법정이 떠나가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항공사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해고는 단순한 징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최정우가 방청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거대한 마약 밀반입 범죄를 감추려고 죄 없는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입을 막으려던 추악한 짓이었습니다. 항공사 측 변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저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증거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우가 칼같이 차단했습니다. 합법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 확보한 자료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결정적인 물증 앞에 항공사 측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주문. 본 법원은 피고 김민지에 대한 해고, 처분을 무효로 판결한다. 쿵. 망치가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또한 오진상과 항공사 상무에 대해 검찰의 구속수사를 명령한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진상 씨, 그리고 상무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안 나?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빌어먹을. 오진상이 악을 쓰며 저항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수사관이 오진상의 팔을 비틀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무는 이미 넋을 잃은 채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오진상이 끌려가면서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야, 이 군발이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끝까지 간다. 알았어? 서연이 무표정하게 오진상을 응시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갈 테면 가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법정이 텅 비자 김민지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흐엉, 언니. 김민지가 서연을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었을 거예요. 서연의 입꼬리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옥죄어왔던 트라우마와 강박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인천국제공항 승무원 브리핑실이었습니다. 김민지가 수석 승무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풋풋한 신입 승무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비행 처음인 분들 있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긴장되죠? 김민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선배님, 엄청 떨립니다. 신입 승무원들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객의 안전,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타협할 수 없어요. 김민지가 진지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존엄입니다. 내 자존심, 내 마음도 지켜야 한다고요. 신입 승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하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비굴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알겠죠? 김민지의 목소리에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체육관이었습니다. 팀 서연 호신술 및 심신 수련이라는 간판이 따사로운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체육관 한쪽 벽에는 서연의 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민지가 선물한 감사패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영웅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민지 올림. 딸랑. 문이 열리며 최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우리 이 관장님 아니신가? 서연아, 잘 지냈어? 최정우가 운동복 차림의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 정우야. 웬일이야 여기까지? 서연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글쎄 요즘 의뢰인들이 나보다 너를 더 찾는다니까? 내가 아주 파리만 날려. 최정우가 너스레를 떨며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문 닫고 내 밑으로 들어가야겠어. 아주 탐정 사무소라도 차리지 그래. 하, 농담도 잘하네. 난 이 일이 좋아. 딱 내 적성이야. 서연이 애정이 담긴 눈으로 체육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중학생,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서연이 하얀 도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자, 다들 오셨습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호신술은 단순히 주먹 쓰고 발 차는 기술이 아닙니다. 서연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 단단한 마음가짐이 기술보다 100배는 더 중요해요. 한 중학생이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저는 근데 아직도 무서워요. 덩치 큰 애들만 보면 숨이 막혀요. 무서운 게 당연해. 겁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서연이 아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너한테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내가 장담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연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체육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준우였습니다. 박중사? 서연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우가 지팡이에 의지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의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아니, 이제는 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박준우가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박중사,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다리는 이제 괜찮아? 서연이 반갑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네,
재활치료 죽기 살기로 해서 끝냈습니다. 완전히 뛰지는 못해도 이제 걷는 건 문제 없습니다. 박준우가 지팡이를 가볍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준우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코치로 일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옆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서연이 잠시 박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처럼 다시 뜨겁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지. 뭘 망설여. 함께해요, 박 코치. 박준우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관장님.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체육관 앞 작은 정원의 핀 꽃들이 바람에 살랑했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끔찍했던 트라우마도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경험이 지금의 단단한 자신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서연이 박준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장님,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준우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체육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